예, 이부입니다. 뭐 일부에서는 뭐 태권도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고, 이부도 상당히 중요한 얘기인데, 참 논란도 많았고 했었는데, 이번에 도의회에서 오영우 제도선 모시고 도정 질의가 있었거든요. 그게 우리 회원님은 참석을 예전에 쭉 하셨다가 이번엔 좀 쉬셨는데, 보시면서 뭐 눈에 포인트라든지 아니 중요한 내용이라든지 이게 있습니까? 제가 볼 때 그 음, 오영훈 지사님께서 예, 행정체제 개편 관련해서 연구 용역 중임에도 예, 불구하고 예, 지사의 입장을 확실하게 표명을 하더라고요. 예.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아, 그 않겠냐. 가이드라인을 정한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있지만, 음, 오영훈 지사님이 답변 중에 어떤 얘기가 예, 있었냐면,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을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워서 음, 그 공약에 따라서 음, 당선되었고, 공약을 토대로 제주도정이 주요 정책 과제를 이미 결정했다. 법률에 음, 근거해서 만들어진 정책 과제를 모른 척 외면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출마할 때 제주형 기초단체를 도입하겠다라는 공약과 음, 그 다음에 이 공약을 자기가 이행하기 위해서 정책 과제를 음, 미리 선택했다. 음, 그러면 이거 지금 현재 도정을 용역을 준 상황인데 음, 15억씩이나 주고 용역을 음, 준 상황인데 과연 이게 맞겠냐 그런 어떤 그런 의문점이 좀 많이 들었고 거기에 따라서 또 2차 강철남 위원장이 얘기 질의를 했는데 그 질의에 따른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민주주의 강화와 경쟁 원리를 도입해서 행정체제 개편하는 주요 음, 이유다. 음, 행정 개편 방향은 법인격, 경쟁의 원리가 두 가지가 음, 제시돼야 음, 된다라는 아주 확고한 이 음, 부분을 집어넣거든요. 그러면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 관련 부분에 기초이해가 있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단체, 그 다음과 법인격이 있는 어, 기관통합형 음, 이 두 가지를 제시했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 용역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얘기가 과연 가능한 얘기인가? 음,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기초단체 도입에 관련돼 있는 제주형 기초단체 도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으로 처음에 제시가 됐었어요. 근데 예, 의회에서 주문들이 많았습니다. 예, 그렇게 가이드라인을 정해놓고 가면 안 되는 게 아니냐. 음, 그래서 명칭이 변경된 거예요. 그렇죠? 행정체제 예, 개편이라는 예, 명칭이 변경됐는데 그 변경되고 15억이라는 돈을 주고 용역이 시작됐고 지금 시작되는 과정의 중간쯤 와 있는데 그 중간쯤 왔는데 지사님이 생각할 때 행정시장 직선제는 불합리하다. 음, 법인격이었기 때문에 음, 불합리하기 때문에 나는 행정시장 직선제는 선호하지 음, 않는다라고 주장도 해버렸고 음, 그러면 이게 뭐지? 처음부터 아싸리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부분을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부분으로 갖고 용역을 줬으면 과연 지금까지 혼란과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없어지지 음, 않았을까? 거기에 따라서 그러면 가장 큰 문제는 기초단체가 부활하게 된다면 청사 신축이라든지 음, 공무원 수 증가, 음, 그다음 기초단체 부활, 음, 그다음에 도연수 축소, 음, 그다음에 재산 및 부채의 분할, 음, 그다음에 구역에 따른 유무용 비용, 다각적으로 지금 이게 연구 용역이 되었어야 예, 되거든요. 벌써. 예, 예, 그러면 이 비용 추계가 어마어마하게 많을 예, 겁니다. 예전에 나눠져 있던 것들이 합쳐질 때는 큰 반발이 없을 겁니다. 근데 예, 이제 지금 만약에 이제 기초단체 부활이라는 것도 통합이 된다거나 이렇게 해서 구역이 정리되면 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부채, 부동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 청사가 어느 쪽으로 가야 될 것인가. 음, 그다음 기초의회가 부활이 되게 되면 기초의원의 정수는 몇 명이 될 것이다. 그렇지. 그다음 뭐 최소 7명에서 뭐 9명까지. 음, 그다음에 도의원 정수가 지금 45명인데 물론 교육위원도 포함되어 있지만 45명인데 그 45명이 축소가 되게 되면 음, 몇 명까지 축소될 것이냐. 음, 그러면 최소 22명부터 시작해서 한 30명 이내에 도의원이 정리가 될 음.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구역에 따른 부분에 불합리한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반발도 많겠죠. 그럼 예, 읍과 면이 통합이 된다면 아무래도 읍에 있는 사람들이 인구수가 많기 때문에 면에 있는 사람들은 도의원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소화될 수 예, 있고 예. 그러면 그거에 따른 부분들이 도의원들이 반발할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얘기 말씀은 음, 기초의회를 부활해야 된다.
그러면 처음부터 그렇게 음, 갔어야 되지 않겠냐. 음, 너무 그거에 대한 혼란이 좀 많이 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의원의 안건 심사에서 이런 논란들이 네, 좀 네, 많았습니다. 네. 논란들이 많았고 이제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 중에 이제 구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논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구 용역증에 금창업 그 박사가 와서 우리 도의원들이 의견들을 묻겠다. 음, 의견들을 묻겠다라는 게 아니고 설명하고 음, 뭐 의견은 어떻습니까라고 이렇게 예, 얘기했습니다. 예, 얘기를 했는데 그럼 몇몇 의원들이 16 의원님들이 거기에 이제 설명을 듣고 그냥 자기 의견들을 얘기를 예, 했더라고요. 예. 근데 왔을 때 기본적으로 요게 표본으로 책출돼서 음, 용역 보고서에 올라갑니다. 용역의 결과로 갈 수 있습니다. 값어치로 음, 갈 수 있습니다라는 걸 사전에 고시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도 자세히 설명해야 써야 음. 되고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거든요. 행자위에 전혀 보고가 안 되는. 행자의 보고도 안 됐지만 예, 16분의 우리 의원님들이 인터뷰를 했는데 설명을 했는데 예, 개인적인 의견을 전달한 거를 그대로 그 행계위에 예, 올렸더라고요. 예. 그래서 행계위원들이 이거 뭐지? 우리 의원님들이 얘기한 부분은 신빙성 못 받아들이겠다는 음,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음, 같아요. 음, 그래서 그런 부분의 문제들도 지금 발생하고 있고, 그 다음에 표본주사 관련 부분들도 유선 관련 부분은 표본주사 착출이 가능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10대, 20대, 30대, 그 다음 지역별로 전화를 몇 건을 돌려야겠다. 그 예, 다음 예. 받으면 이게 지역이 15명이다. 15명이 딱 되면 음, 대상자가 예, 끝나버리는 예.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디어로 해서 링크를 걸어서 조사를 했습니다. 음, 조사를 했는데 표본조사를 원래 640명을 표본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끊겨지질 않았어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980명이 응답을 했고 어, 980명이 응답한 과정에 그 내용들을 착출을 해서 음. 640명을 맞췄어요. 그게 그러면 말이 되나요? 그래서 그 어, 표본조사에 관련되어 어, 있는 부분에 어, 문제가 어, 많다. 어, 어. 그래서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거기서 충분히 설명했다고 하지만 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죠. 예. 그래서 연구 용역진에서 표본조사 관련 부분들도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잘 모르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너무 음, 많고 연구 용역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 부실성이 좀 많지 않겠냐. 그런 과정들이 의회에 비춰지면 그 의회에서는 당연히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음. 그런 구조가 돼서 행정체제 개편 관련 부분은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좀 산으로 가고 있고 어떤 지사님의 의지와 요번에 도정 질문 때 음, 너무 확고하게 표현했기 음, 때문에 음. 요거에 관련된 부분은 좀 물음표가 좀 지금 그, 그 하성유 의원님이 생각은 뭐냐면, 그런 뜻은 아니겠지만 오영훈 지사의 가이드라인이 전체적인 것 같은 느낌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런 중간중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데이터가 있음으로 해서 만약 결과가 도출되어도 음, 이 결과를 의회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이해할 수 있겠냐, 받아들일 수 그렇죠. 있겠냐, 그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이번 도정 질문 과정에 지사님이 답변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저는 어떻게 나올 줄 알았냐면 지금 용역 중이고 음, 용역에서 치열하게 준비하고 있고 음, 행계위에서 치열하게 토론을 해서 음, 하고 있으니 여기에서 도출된 의안을 음, 도에 제출하면 음, 그거를 받고 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받을지 말지에 음, 대한 음, 부분, 또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논의는 음. 그때부터 자기가 해야 될 몫이다라고 했어야 예, 되는데도 그렇죠. 불구하고 이렇게 딱 자기는 기관 통합을 선호하고 그다음 자치단체 부활의 목적을 두어서 음. 당선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라는 의지를 표명했기 때문에 좀 납득이 안 가는 부분도 좀 있습니다. 심판이 선수가 된 격이네요. 그렇죠. 예, 그런 예.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역시 저격수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정확히 지적을 했습니다. 예, 행정자치 관련, 이번 예. 관련 행정체제 개편 관련하고 이 내용 지속적으로 뭐 결과 언제쯤 나오죠? 이거 행정 아마 지금 용역이? 이거는 용역이 1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음, 추석 지나서 공론화 과정들을 아마 중간 용역이 또 발표 있겠네요. 예, 중간 발표가 한 10월 중순쯤 돼서 아마 발표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음, 이제 전체 회의도 해야 되고 원탁 음, 회의도 해야 되고 행계위 회의도 해야 되고 음, 이제 구역에 대한 부분들도 나눠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음, 청사 신축, 그다음에 공무원 수 증가, 음, 그다음에 기초유예 부활에 따른 비용,
그다음에 도의원 축소에 대한 관련, 그다음에 재산, 부채에 대한 부분들도 이제 전체적인 부분들이 비용 계산들이 다 예, 나와야 되거든요. 예, 만약에 4개로 나누면 얼마 정도가 들고, 3개로 나누면 얼마 정도가 들고, 뭐 5개, 6개로 나눴을 때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부분들이 다 나와야 되니까 그래야 10월 달에 논의가 되고 11월 달에 최종적으로 어느 정도 확정이 되는 최종 마무리 토론회가 이루어져서 결론이 지어질 수 있으면 12월 한 중순쯤이면 도에 제출이 되지 않을 건가. 하지만 제주도에서 저희들이 주문을 하는 거는 자꾸 너무 급하게 가는 거 아니냐. 그리고 지금 중앙정부의 법에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에 있잖아요. 예, 예. 그게 통과가 안 됐을 때는 지금 이거 용역이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용역에 대한 부분들이 의미가 없는 용역을 우리가 15억씩을 두고 진행한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그 결과의 추이와 이런 것들을 지켜보면서 연장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렇지 않고 보고서만 만들고 용역 보고서만 만들고 해서 제출해버리면 아무런 의미 없는. 철새 낭비죠. 그쵸. 예, 그래서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도 자꾸 지금 주문하는 게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지금 그 결과라든지 이런 것들이 마무리되기 전에 보고서 받는 거는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관련 내용은 하여튼 10월 중순, 하순, 그때 좀 중간평가 때 한번 말씀 나오고 이제 완전 결과 나왔을 때, 예, 최종 결론 나왔을 때 그때 한번 더, 나누는 걸로 예, 오늘 굉장히 그 의원님 그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나눌 얘기가 너무 많아갖고 그럼 제가 걱정되는 게 예. 올해도 그렇지만 내년 이 지방 재정 아, 진짜 참 제일, 이거 지금, 정말 막 좀 써야 될 건 점점 늘어나는 상황인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올해 세수부터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예, 이제 국세 관련 부분이 59조 이상이, 예, 59조 천억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방 교부세가 지금 한 3,300억 정도가 줄어들었어요. 그것도 예, 올해분만입니다. 예, 올해 올해분. 예, 올해분만 이렇게 줄어들었고, 그 다음에 7월 말 현재 우리 제주도 지방세가 한 642억이, 예, 그러니까 이제 합치면 거의 4천억. 올해분만 4천억이에요. 예. 내년 더 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아니, 국가에서 세수 추계를 잘못해서 이렇게 적자가 났으면 중앙정부에서 일부 보존해 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좀 필요한데, 우린 못하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 그러면 지방정부는 재정이 너무 힘들고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수입이 감소하면 이거에 따른 부분들은 올해 4천억을 막아야 되고 내년에 또 이제 예산 편성하려고 하면 4천억에 플러스 그러면 한 120억, 120, 아니 1조 2천, 1조, 예. 1조 2천억 정도가 빵꾸나는 거예요. 예. 전체적으로. 그러면 지방채 발행을 할 수밖에 없는. 지방채만이 너무 큰 거 아니에요? 바라는다면.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우리 양건 심사할 때 기술실장님하고도 좀 얘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지방채가 지금 현재 14.23% 정도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술실장님한테 지금 우리가 기조를 잡은 게 15% 이내에서 지방채를 발행하자라는 기조를 잡았는데 지금 그러면 지금 내년도 예산 때문에 어쨌거나 지방채가 3천억에서 4천억 정도는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15%가 무너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기술실장님이 말씀하시기는 제주발전연구원에서 몇 년 전 연구한 결과로는 한 18%까지 유지해도 제주도 세수 관련해 큰 무리가 없지 않겠냐라는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있어서 거기에 따른 부분으로 좀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에 24% 정도의 지방채를 발행한다. 서울은 세수가 워낙 좋은 지역이라서 그런 걱정을 안 하는 지역이고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동산세라든지 건축이라든지 뭐 이런 지방교부세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세수가 들쑥날쑥할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들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서 기술실장님도 지금 확실하게 지방채 그럼 발행을 얼마까지 할 거냐 4천억? 그러니까 아직 정해진 거 없다. 이제 검토 중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지방세 관련 부분은 제가 볼 때 아무리 못해도 3천억 이상 지방세 발령이 되지 어쨌든 그 않으면, 부채, 도민들의 부채 아닙니까? 예, 뭐, 한편으로는 어떤 게 이익이 될지 어떤 게 손해가 될지에 대한 부분은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사항이고, 음, 우리가 작년 추경할 때 좀 성급하게, 1600억이라는 자금을 추경을 네, 했거든요. 민생이라든지 네, 경제 활성화라든지 이런 것들 위주로 해서 추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뭐, 물론 지사 공약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음, 있었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참 작년 그 추경에 관련돼 있는 부분을 조금만 좀 참았으면 음.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이렇게 될 거란 꿈에도 그렇죠. 몰랐으니까. 예. 그런 부분들도 있었지만 그때도 우리가 말씀을 많이 했어요. 예결위원회에서 음, 너무 많다. 예, 이게 선집성 예산도 너무 음, 많고 음, 그다음 저기 지사 공약 사항이 너무 많이 음, 들어간 거 아니냐라는 얘기도 많았고 그런 부분에 좀 한 번 더 뒤돌아보니까 너무 아쉬운 부분이 좀 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세수 추계가 너무 갭이 많이 나요. 음, 그래서 제가 또 안건 심사 때도 그런 주문을 좀 했거든요. 세수에 관련돼 있는 부분, 음, 세수 추계 관련 부분들이 과소 추계를 한다. 너무 음, 작게 잡고 있다. 정확한 추계가 안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긴 있지만 음, 그래도 예,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10% 이내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데 뭐 24%, 많은 거는 음, 74%까지 차이가 나거든요. 세수 차이가 나다 보니까 요거에 대한 부분들은 어떤 전문기관하고 좀 논의를 해서 세수 추계를 좀 과소 추계도 중요하지만 음. 세수 추계가 어느 정도 맞아줘야 된다. 그래야 이런 현상들이 안 나타나고 그런 과정들이 지금 생기는데 제가 볼 때 올해 같은 경우에는 과소 추계를 했기 때문에 아마 세금이 이게 과소 추계 때문에 이제 세액 차이 관련 부분들은 많이 안 날 거예요. 음, 근데 이제 문제는 이 국세 지방교부세 관련 부분들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음. 아마 지금 도에서도 지금 엄청나게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가 지속적으로 뭐, 다른 언론기관에서도 얘기했지만, 불용성 처리 금액이 너무 커갖고, 그것만 잘 체계화 시스템화 돼도, 뭐, 물론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음, 뭐냐 하면, 사용을 하겠다고 해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국비 반납하는 비용도 굉장히 예, 많잖아요. 근데, 예, 어떤 부분은 국비를 우리가 만약에 100억을 원했는데, 400억, 500억을 음,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음, 자기네 중앙정부에서 과제로 만들어진 것들에 대한 어. 부분들은 전국적으로 많이 줘서, 음, 자기네 실적을 그렇죠. 내놓고, 그 실적. 다음에 제주도는 그걸 쓸 필요도 없는데 이걸 어디 쓸 데가 없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불용돼서 다시 국비 반납을 하는 일들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지방균 관련 부분에 대해서도 원하는 만큼의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지금 적당하게끔 계산을 해서 이렇게 음, 집어넣어야 음. 되는데, 아이, 요거보다 좀 더 과하게 풀려나서 그러니까 플러스 30인 논란이에요. 네, 예, 그래서 그게 뭐 예산이 잘리면 뭐 30% 잘리면 예, 뭐 예, 딱 맞아가는 예, 거고 예. 그렇지 않고 가져가면 이제 나머지 불용되는 예산들인데 이 불용되는 예산들이 원래는 추경에 재원으로 가서 이렇게 가져야 음, 되는데 음.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빨리 이제 진행하다 예, 예. 보니까 그런 이런 아쉬움들이 좀 있고 그래서 그건 지금 내년도 올해 너무 어려운 상황들을 맞이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지사님께서는 올해만큼 예산을 잡겠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음, 하고 있지만 어, 저희 의회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뭐 잡는 거는 잡지만 실질적으로 몇 프로 이내 올해같이 10% 이내까지 사용을 못하게끔 만들어 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잡아놓고 어떤 분야의 거는 몇 프로까지는 쓰지 못하게끔 해서 그 예산을 다시 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음, 그런 구조가 돼버리면 실질적으로 좀 힘들어지는 구조거든요. 음, 그래서 민생 관련 부분이든 도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어, 좀 정리할 건 정리하고 좀 음. 이제 안정적으로 좀 진행할 수 있는 건 진행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 그 전직 예결위 그 의원으로서 이번 어떻게 보시면 지방채 발행부터 시작해 세수 결손에 따라 갖고 또 한 번 도하고 의회하고 한바탕 격돌할까요? 벽돌 그럴 수도 있지만 음, 아마 의회 차원에서는 그렇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워낙에 재정이 어려운 음, 상황에서 의원들이든 각 양행정시든 도든 지사님의 공약 사항도 내가 볼 때는 이번은 조금 내려놓지 않겠냐. 이번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우리 제주도민들이 그래도 아직 제주도는 안정적으로 갈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게 다시 충돌한다면 도민들이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도도 마찬가지로 인정을 안 하는 어떤 그런 구조가 되지 않겠냐. 어려운데 너희들이 왜 자꾸 썩냐. 우리 같이 협치하고 협력해서 뭔가 만들어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좀 아닌 게 아닌가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크게 싸움 없이 잘 마무리되지 않겠냐. 서로 어쨌든 너무 어려우니까 예. 이런 적이 있었나요? 과거에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이 부담을 세수에 대한 부담을 저도 그것 넘겨 때문에 좀 알아봤는데 처음인 것 같습니다. 처음인가? 예. 저 물어보고 몇 사람 물어보고 찾아보고 했는데 이런 일이 거의 없다고. 1,000억 단위 이상 지방정부한테 책임을 이런 사례 조그만 때는 예, 있겠죠. 예. 이게 지금 거의 3,500억 가까이 되는 예. 돈인데 그러면 이제 진짜 재정이 넉넉한 뭐 경기도나 서울이나 예. 뭐 그디는 이런 쪽에는 하지만 지방 관련 부분들은 특히 전라도하고 제주도 같은 경우 예. 세수가 워낙에 없는 지역이라서 지금 또 특히 우리 부동산 경기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워낙에 침체돼 있어서 지방세 관련 부분도 생각보다 지금 많이 세수가 부족한 상황이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은 시점이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도하고 도의회가 서로 허리띠 졸라매고 그렇죠. 최적의 방안으로 음,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됐으면 그래서 예. 도에서도 지금 소통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굉장히 많이 예. 가동하고 있고 예. 많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도 도의 입장과 도민의 입장에서 진짜 어려운 과정들을 서로 협치하고 그렇게 해서 어, 우리 지금 이런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과정들이 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 상당히 무거운 주제로 해갖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습니다.